오늘도 김어중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네요. 가수 김어중이 일주일 만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오늘은 5월 31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아니 다쳤나? 아니 다쳤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럼 어디서 다쳐? 유치장에서? 말이 되나? 유치장에 일주일 있었는데 뭐 거기서 뭐 다치도록 놔두면 경찰 그 관리하는 경찰들은 징계를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김어중이 그 사고를 내고 나와서 걷는 장면이 있었는데 비틀거리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봐라, 비틀거리는 거 이거 술 챘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사실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한 건지 나올 때 오른 다리를 쩔뚝쩔뚝, 그러니까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갈지자로 걷는 게, 야 이게 도대체 김어중이 어디까지 가려고 얘가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술집 종업원들이 소주 서너 병 먹었다는 건 뭐 사실 그 틀린 얘기고, 사실 그게 CCTV에 나온 그 갈지자로 걷는 거는 원래 다리가 좀 아파서 그랬다는 그거 아니면 요새 이 허허 이게 참, 이 호미로 막을 거를 가해로도 못 막고 이거 거짓말에 거짓말. 그냥 물론 그 주장대로라면은 어쨌든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고 일주일 전에 아니면 그 전에 당일날 사고가 난 날 아니면 뭐 그때쯤에 뭔가 이제 뭐 다쳤거나 원래 걸음걸이했거나 그랬는데 술을 먹은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송치될 때 카메라에 찍힐 때 쩔뚝거려 나왔다. 이게 무슨 연기하는 것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애가 이런 이런 하수를, 아니면 이렇게 그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건지.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 나온 것이,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저 CCTV 상에 저 쫄뚝거리는 거 있죠, 비틀거리는 거 있지 않냐라고. 아니다. 그럼 평소 걸음걸이지. 음주운전 증거가 될 수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3월에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 사실 어릴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걸음걸이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렇다. 근데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거 뭐 이런 이 공연하고 그럴 때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보행 분석 감정 결과를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법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경찰이
김호중의 발목 치료 진단 내역을 봤더니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등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술 먹고 비틀거린 건데 이렇게 발목을 다쳐서 원래 걸은 거 그랬다. 국가수에서는 아니다. 평소에 걷는 거 CCTV 아니면 다른 걸 이제 분석하고 그때 걷는 걸 분석했더니 그건 전혀 다르다. 이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걷는 모습이 그러니까 평소에 김호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어떤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대신 평소에 아마 팬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은 알겠죠. 사실은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경찰에 출두할 때도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때도 그렇게 안 걸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경찰에서 막 그 CCTV 분석한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는 살지 맙시다. 아유 참.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했던 이 팀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얘를 그러니까 낙서하고 있는 애를 직접 보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동선이 영추문에서 광화문 앞쪽으로 해서 세종대왕상까지 가서 이거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경찰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럼 서울경찰청의 동문을 통해 나오면은 경복궁역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길을 건너면은 거기에 거기 그 시장 골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측으로 하면 그게 영추문 쪽이고 청와대 쪽 가는 길인데 거기 파출소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있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 근처에 있는 CCTV를 뒤져봐야 된다. 특히 24시간 하는 편의점 CCTV를 뒤져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얘네들이란 게 이 팀장 얘가 그 CCTV 찍힌 게 차로 그 영추문 그 지나가면서 17살짜리가 낙서하는 거를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경찰은 고민을 해야죠. 왜냐? 얘가 이렇게 가서 그냥 가면은 그냥 갈까요? 아니 하는 걸 계속 감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삥 돌아갔고 다시 경복궁 사거리에서 돌아갔고 다시 이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지나가갖고 그럼 뭐 다시 어디서 뭐 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착각했던 그런 거죠. 만약에 도보로 그 새벽에 그 밤 시간에 도보로 만약에 이렇게 감시하고 보고 그러면 분명히 노출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경찰서 파출소도 있고 거기에 이제 202 거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CCTV도 좀 특이점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거기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대기를 하다가 차를 대놓고 쓱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렇게 해서 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차의 넘버를 봤을 거고 그 넘버를 보면 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 얘네들이 경찰 애들이 분명히 아이디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봐야 된다. 그 CCTV 거기
편의점과 CCTV를 봐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대기하다가 다시 또 보고 이렇게 반복했겠죠. 차로만 빙빙 돌기는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사실 이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경찰들한테 아니 수사하는 애들한테 아이디어들을 조금 던져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맘대로 사실은 쓰라고.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이 팀장 얘가 숭례문이랑 세종대왕상은 얘기했고 숭례문도 뭐 낙설 남기려고 한 정황이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 도피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놈은 강씨인데 이 팀장인데 강씨인데 정가 8범으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가 주 목적일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제 처벌은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니까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찾아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는 정확한 그 범인의 포지션과 시각과 그거에 따라 수사가 굉장히 크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수사관들도 제가 추적한 방식대로 그걸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일보가 사실 대단히 보수적인 신문인데 연봉 1억짜리 경남 자치경찰위원장이 그러니까 사실 어느 무슨 무슨 뭐 시, 광역시 뭐 자치경찰위원장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뭐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이거나 아니면 무슨 변호사도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하니까 정작 필요한 무슨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연봉 1억이니까 그냥 파트타임으로 참 나쁜 놈들이죠. 파트타임으로 약간 얼굴 비치고 뭐 자기 이력서 한잔 놀려고 해. 연봉 1억짜리 경남 자치경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치경찰위원이라는 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냥 투잡 중에 알바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퇴직 경찰들, 고위 경찰들이나 아니면은 변호사, 특히 이제 검사, 팔산취재 변호사 이런 애들은 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이게 그 2급입니다. 2급. 연봉도 1억이에요. 그 돈이면요. 일선 경찰서 수사비 없어 쩔쩔매는 애들이라든가 직원 복지 이런 거, 경찰 이런 걸 해도 차라리 순찰차 하나 새 거 해든가. 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양아치 같은 경남 자치위원장, 경찰이 이 변호사 새끼 이게 뭐 김뭐 하는 새끼 참 이런 그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진짜 이런 그 자치경찰위원장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설계한 민주당 놈들이나 이런 정치인 놈들은 이제 대가리가 없는 놈들이죠. 참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그 아무런 효과도 없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부정이고 부정 부패 비리입니다. 이게 이런 게 나머지는 뭐 이런 거죠. 뭐 소위 피라미들의 이런 거죠. 피라미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뭐 억 단위의 그런 부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피라미드는 뭐냐면 수사정보 주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서울경찰청 경찰관. 뭐 아마 이 팀장급 20년 정도 했으니까 광역수사대한 팀장급 정도인데 유흥주점 접대 5천만 원 빌려서 대출 변제 총
428만 원.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 근데 2심은 징역 그 5개월, 뭐 집행유예. 아니 이제 떨어진 거죠. 에휴, 이걸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지금 6개월. 에휴, 참. 별 그지 같은 새끼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뭐 무등일보에 난 전남경찰청. 이게 참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부검의법, 증거보관법, 시체공시소법. 도박 증거물이라고 도박 증거물을 증거보관실에 보관했어요. 뭐 그건 뭐 돈이겠죠. 도박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 수천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 증거보관실의 번호키인데 그 네 자리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증거보관실 의미가 없죠. 개나 소나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경위 있는 놈이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증거보관실에 있는 돈을 지가 쓱 가져다가 무려 4천만 원, 4,350만 원을 빼돌려 갖고, 그러니까 10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에 한 400만 원씩 빼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찜찜하니까 거기 돈 중간에다가 종이 뭉치려 갖고 실제로는 뭡니까? 부피가 똑같게. 그러니까 제가 증거보관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증거보관실에 있는 돈은 훔쳤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증거보관실에 있는 증거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조작 안 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의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찰 관련된 아니면 검찰도 그렇죠. 이런 그 증거보관실은 보관이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비밀번호도 2580이 2580, 2580. 뭐 하자는 새끼들인지. 경찰로 하여튼 대가리 똥 만든 새끼들이 많아서 이거는 부정 부패 무능해 뭐. 참. 뭐 어째야 되나요? 이게. 참. 거기다가 뭐 초과 근무 인사 기록 입력해 갖고 돈 370만 부정 수령한 놈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정작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도 안 해. 대충. 그러니까 징계도 안 해. 지들끼리 막 봐주고 하주고. 또 술 처먹고 뭐 이 운전하는 건 또 흔한 일이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경찰 신분 내에서 술값 제대로 안 냈던 경장놈은 자기가 그 창원 지역 지구대 소속 경장이라고 창원과 부산 지역의 주점에서 200만 원가량 술 처먹고 안 내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이제 이런 비리들 막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네. 비리 예방 추진단 단장에는 경찰청 차장, 경찰관 비리를 미리 막는다. 경찰 비리 예방 추진단 첫 회의.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그러니까 비위가 있으면 감찰을 통해서 엄격하게 해갖고 처벌해서 자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건 안 해. 그리고 뭔가 대우 고차원적인 어떤 추진단 이런 거 만들어. TF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럼 TF에 수당 나가죠. 또 거기서 뭐 하는 것 같지? 또 기사 나가죠. 실제로는 거기서 하는 거라는 게 사실은 뭐 사전 예방에 중점 두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전엔 사후 처벌 방식이었는데 사전 예방 꼴값 떠는 겁니다. 이 경찰청에 이 대가리 똥 만든 놈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아니 이런 비리 추진단 만들 필요 없어. 아니 그냥 일선 감찰하는 애들한테 엄격하게 지휘 검문하고 하라고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일벌백계 해서 잘라내면은 이런 추진단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래. 자리 만들고 경찰청 차장 김수환이를 차장을 단장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비리가 음주운전, 폭행, 청탁금지법 위반 비리가 발생하자 윤희근이가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지시했어요. 아니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이 추진단 결성을 왜 지시를 해. 그냥 비리 있으면 검찰 제대로 해갖고 잘라내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이 웃긴 놈들은 추진단 내에 제도 개선 분과, 수사 단속 분과, 조직 문화, 교육 분과 이렇게 해갖고 해서 각 그 국장급 감사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을 이렇게 모여서 TF 만들어갖고 뭔가 하는 척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가 거의 100% 예측합니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연구 용역 입찰을 할 겁니다.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정책. 이건 누가 하죠? 외부 누구? 경찰대 출신의 교수가 있는 어느 친 경찰에 있는 그런 다 같은 밥그릇 처먹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비 몇 천만 원 주고 하나만 하는 소리 연구 용역 보고서 하고, 실제로 추진단이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회의 하나도 안 할 거고, 네? 뻔한 소리 아닙니까? 회의 하나도 안 하고 수당 가져가고. 제가 얘네들 머리 꼭대기 있습니다. 생지랄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찰 조직 내 비위행위의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환경, 업무 절차, 관행, 관리 감독 체계, 특성, 인적 관계고 리더십, 사기 문화, 조직 문화, 영향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 그걸 몰라? 응? 나쁜 놈이 있다는 거니까 잡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라내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그러니까 참 지랄이 풍년이라는 소리가 딱 맞는 거죠. 무슨 미리 비위 위험 진단 도구 모델을 만든대요. 아니 무슨 도구 모델을 만들어. 사고 치는 놈 잘라내면 되지. 하여튼 쓸데없는 돈 지랄이 나는 거죠. 정작 쓸 수사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찰청에 감사 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감사 담당관실 감사관이나 걔네들을 엄격하게 정의화시켜서 권한 주고 잘라내 다 파고 수사주고. 제가 이거 100% 장담합니다. 얘네들 회의 안 할 거고 연구용역부에서 돈만 빼돌릴 거고 수당 지들까지 처먹을 거고, 나중에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은 회의했다고 가짜 보고서 낼 거고, 연구보고서, 영역보고서 하나 대충 도덕적인 말씀 좀 있는 거 좀 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또 중간에 또 비리 터지면 또 한다고 하고 늘 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지랄이 풍년이죠. 언제야 얘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정신 안 차린 자의 한 표. 저한테도 이제 이런 수상한 메일함에 어떤 사연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운전학원 하는데 60대 놈이 운전 강사 놈이 계속 여자 수강생 몸을 만지고 이렇게 털고. 왜 그러느냐? 사실 운전학원 강사들이 실제로 이 성범죄자들이 이 강사로 채용되는데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전학원의 수강생이 115만 명이고 전국 운전학원이 343개인데 거기에 기능 강사 4,484명, 학과 강사 480명, 기능 검정 554명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운전학원 강사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그 직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재가 너무 가볍죠. 이번에 7월 8일부터는 실제로는 이게 운전 강사로 일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 새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강사애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번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는 못 따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강사놈들 중에서 성범죄자 출신의 강사놈들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웃기죠. 이걸 법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참 국회 놈들도 문제고 이걸 이렇게 한 놈들도 문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운전 강사놈들도 학원 강사놈들 중에 성범죄자 놈이 자격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걔들이 사고 치면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서야 안 돼. 대한민국이 왜 강간공화국인지 아시겠죠? 성범죄 공화국인지. 왜? 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똑같은 맥락에서 이 유명 연습생, 유명 댄스 학원장인데 사실 아동 성추행범입니다. 근데 인천 청라지구에 유명한 댄스 학원이 있나 봐요. 이거 원장놈인가 봐요. 사실은 미성년 원생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 학원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냥 K-팝 업계에서 여기를 다녀야지 아이돌을 뭐 이렇게 할 수 이런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그게 사실은 학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학원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느냐? 참 쉽지 않다. 글쎄 말입니다. 아이돌, K-팝 아이돌이 이제 아이돌 되고 싶은 많은 아이들이 저런 성범죄자 학원에서 성추행, 성범죄 당하고 글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처벌과 그들을 리스트를 관리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강간공화국, 성범죄공화국 못 벗어납니다. 백날 그 사회안전 정의 해봤자 다 공연불입니다. 다 개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